예, 안녕하세요. 네. 양주에서 공인중개사 한윤석 사무소라는 부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SNS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직도 깜깜한 이제 반인이라는 상황인데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강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딱 두 번째예요. 이런 설명을 하게 되니 딱 두 번째인데 한국경제라는 신문에서 환경포럼이라는 데서 한번 제가 이제 양주시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5분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하시는 데까지 하시면 예, 그렇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면 되니까. 제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딱 두 사람의 부동산 투자를 성공한 사람 두 사람에 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사람은 저희 선배 형님이신데 이분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왁구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웃라인이 있어가지고 도로에 접근이 좋아야 된다든가 또 아니면은 가격도 싸야 되고 또 용도가 다양해야 되고 자기만의 어떤 왁구가 있기 때문에 이 선배분은 이런 물건이 나와 있다가 한번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결정을 하는데 딱 하루밖에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만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왁구가 있기 때문에 이 왁구를 시켜서 원이 있어가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동산 토지의 특성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든가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딱 해서 왁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맞으면은 성격이 또 상당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왁구가 딱 맞으면은 그 다음 아침에 와가지고 바로 계약서 쓰자고 이런 선배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자동차 보험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 약간 투자하면서 지금 상당히 한 몇백억 정도의 부동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무조건 싸게 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무조건 어떤 용도나 어떤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일단 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예를 들면은 오늘 10억에 저희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분은 8억이라는 금액을 제시를 해요. 8억이 사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8억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또 계약하러 오면은 또 계약서 쓰면서 또 깎아요. 5천만 원이고 단돈 500만 원이든 깎아. 이제 그렇게 사서 근데 그분도 한 1,000억 대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1,000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지금 이제 유대관계가 좀 상당히 좋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양주에서 지난번에 처음에 한번 제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부동산 개발을 이제 저는 어떤 이제 지식이라든가 이제 기술을 투자를 하고 그분은 돈을 투자를 하고 해서 지금 한 양주에 한 5,000평 정도 되는 임야를 갖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들여가지고 지금 거의 개발 완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발은 다 해놨는데 이제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이런데 좀 부동산 개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매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SNS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광고를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선배 형님이 악구를 이렇게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부동산을 어떤 살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이제 막걸리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뭐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어떤 시세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좀 싸이겠죠. 뭐한 80% 정도 된다든가. 그리고 도로에 붙지 않은 토지는 절대로 구입 안 합니다. 이 형님은 무조건 국도나 최소한도 이제 국도 이제 편도 2차선 정도 되는 데 도로에 붙어야 되고, 또 부동산은 상당히 중요한 냐면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용도 지역이라는 건 좀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뭐 도시 지역이라든가 뭐 계획관리 지역, 농림 지역 이런 거 있지만 최소한도 자연 녹지 이상 돼야 되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 이제 그런 토지지만이 도로에 접근이 좋고 이런 토지만이 용도와의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부동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상당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토지, 이제 그런 토지를 이제 투자를 갖다가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연세 부자가 아니고 로또 부자가 아니라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지방에 좀 땅을 조금씩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투자 크게는 아니어도,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그 지리산, 저희는 영문교회에서 이런 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이나 이런 데 땅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좀 사놓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중개사 자격증은 없고, 이제 뭐 불법 중개업을 이제 하는 친구가 하나 양구에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눈덩이가 불러도 큰 게 한 바퀴 불러야 돈이 돼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구, 이제 강원도 양구에 가면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한 3, 4만 원 정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한 3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 10,000평 정도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0,000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 올랐다. 그러면 이제 또 한 2억 정도 되죠. 순식간에.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한 5년 전에 보면 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주 신도시 지정이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상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야,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냐면 서울 분들도 그렇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전에 그냥 사면은 1년만 되면 뭐 거의 뭐 한 더블씩 막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골에로 보면은 한 3년 전에 농지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지, 이제 농사 하나 짓는 농지가 한 35만 원 정도 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지났는데 25만 원에도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선배형 한 분이 이제 말씀 이제 드렸지만 왁구라는 그 안에 보면 이제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땅을 보면 아, 일단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또 근생을 한다든가 그린생활시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카센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용도가 이제 다양성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 토지가 아무래도 매매가 잘 되고 가격도 상당히 잘 되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있는 토지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기름을 몸에 안고 불덩이 위에 떠든다 이런 표현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한 7년 전에 강원도 철원에다가 제가 산 게 아니라 잘 아는 선배 형이 이제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타로 한 1년 안에 매매를 이제 털고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걸 갖다 평당 9만 원에 샀어요. 근데 1년 좀 넘었나 근데 평당 13만 원에 매매를 하자고 거래를 하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팔자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딴 데 물어보니까 15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15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안 된다. 어쨌죠 그랬더니 그 시점이 넘어버리니까 그 뒤로는 부동산 매기가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때문에 막 투자해가지고 이거 빨리 팔도 아니고 돈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거의 그 땅값을 다 줘버린 거예요.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상태고,
근데 지금 그 땅이 9만 원에 샀는데 9만 원도 못 받아요. 그냥 그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지방 땅들은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하고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작은 땅을 집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집을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좀 시작했거든요. 아 부러워요. 나이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 네. 애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나이잖아요. 집을 살까 전세를 갈까 막 재고 있는데 부천은 아직까지 좀 뭐라 그러지? 부천 역곡인데 온수랑 딱 거기 사이잖아요. 서울에 근접해 있는데 근데 의외로 뷰가 같은 게 막 싸게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언니가 부천은 사는 게 온수에 있는 땅, 온수가 구로죠, 서울, 구로. 네, 온수가 네. 서울에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을 만들기에 거기 선정이 되면 이제 거기가 이제 공단이 지금 옮겨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막 사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사야 될까 아니면 전세로 그냥 들어갈까 고민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네. 사실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네. 그 선배가 이제 그 증권회사 과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고서 이제 그 뻥튀기 공장을 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분한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아는 사람 관계자님이 나이가 증권회사 과장이면 저 선생님 선생님 뭐 주식을 그냥 어디 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신상이면 그냥 이제 당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응? 아까 얘기한 뭐 장수뻥이라는 건데 장수뻥 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대요. 근데 뭐 얼마 전 있다가 보면 그게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하면은 선생님 고맙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그러면 그게 왜 그러죠? 이 말 한마디 하면 끝이래요. 근데 이제 오르면은 뭐 고맙다 그러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도 주고 좀 용돈도 주고 좀 그러는데 부동산들이요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진짜 뭐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부동산 투자는 이 가격은 진짜 누구도 모른다.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뭐 얼어붙은 곳에서 아주 악화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좀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들 얘기요. 이제 아까 우리 강사님 이제 좀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지금은 사실은 매수 시기예요. 사실은 지금이 가격이 빤하게 지금 많이 좀 내려가 있는데 매수 시기인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지금 이제 매수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시기인데도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기대 심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10억 하던 어떤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져요. 시세가 5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4억 7천까지 떨어지겠다는 기대 심리가 있으면은 절대로 구입을 안 합니다. 아, 더 떨어져요. 네, 근데 10억 받은 게 11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게 13억까지 오르겠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 사요. 반대로. 근데 지금은 생각하는 게 지금 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강대국들도 지금 어떤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 뭐 예를 들어 뭐 일본이 뭐 올해 무너지고 대한민국 내년에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도 돌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지금이 진짜 매수 시기는 가장 적기다 이제 이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데 또 저희 말 믿고 또 사셨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어차피 신랑 이름으로 대출받을 거니까. 제 이름은 아니고. 근데 문제가 돼도 신랑이 된다? 너무 농담이에요. 제가 무서워. 물어보겠습니다. 농담.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든지 하면 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실수요자 내가 진짜 들어가서 뭐 산다든가 그러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 요소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윳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 경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돈 아까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나 50%나 많게는 70% 돈을 가지고 나중에 뭐 은행 대출을 받든지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패를 자꾸 이제 그 본인이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등락에 대한 폭은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저도 그런 걸 한번 집을 뭐 큰 것도 갖고 써봤습니다만 내 집값이 오르면 옆에 있는 집값 같이 다 오르잖아요 상황은. 근데 떨어지면 또 옆에 있는 집값까지 다 떨어지거든요. 똑같다 이거죠? 거의 매개체가 뭐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 부분을 연체 없이 끊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그 다음에 내 생활 환경 터전하고 이 정도 집에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아주 풍족하지 않더라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그 구입하는 데 대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집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앞으로 향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직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큰 우리나라의 그렇죠. 국제 전망치고 그래도 국제 전망치 국가의 전망치라 하더라도 각 부분마다 땅값은 요동을 치잖아요. 항상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분석을 강 선생님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건 분석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또 질문은요. 수익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또 뭐냐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통신과 교통의 발전함에 따라서 저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 같은 것도 떨어져서 분명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거나 연구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저는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어떤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이 바깥의 실물 경제가 무너진 게 디지털의 영향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쪽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무료가 워낙 많고 현재 만져지진 않지만 그런 가치들이 오가는 것도 디지털 가치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바깥에 있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쉐어링 같은 게 그런 모델인데 갑자기 내가 차를 타고 있는 게 굉장히 과소비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를 같이 쉐어링 하잖아요. 전체 차를 해놓고 몇 달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쉐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런 물질 경제들이 약간씩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좀 공유되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서 물질로 주고받던 경쟁들이 약간 이렇게 침체되는 게 그런 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 같은 것도 지금은 너도 사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집을 24시간 쓰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그죠?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거에서 한 사람이 또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집 쉐어링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발굴하면 지금 있는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는 원래 하시는 거는 원래 늘 잘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SNS에 만났으니까 광고나 홍보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깊게 하시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한 대표님에 대해서. 미래를 달리는. 네. 저분은 부동산을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르구나. 이런 차별화돼요. 네,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저도 여기 오면서 사실 저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학도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 뭐 다른 거 이제 법학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또 다른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공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6월 말부터 이제 시험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갈까 말까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오늘까지만 하고 오늘까지만 하고 일단은 마지막 이제 6월 7월 초까지 이제 그때 좀 시험인데 그때 끝나면 다시 한번 나가자는 생각을 이제 먹고 싶은 큰맘 먹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선생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은 사실
개인적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그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좀 촌놈이에요. 뭐 생기고도 좀 촌놈처럼 생겼지만은 시골에서 그 어떤 그 저형이하고 저하고 안녕하세요. 아, 제가 분위기를 깨우고. 아닙니다. 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미인이 오셔가지고. 야, 한 선생님 접대 멘트도 죽이네요. 아니 제가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네. 적대 멘트가 아니라 그러는데 진실입니다. 네. 접대 멘트가 진실. 네. 아, 저분 올 때는 실수했습니다. 조금 비밀번호를 바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저기 말씀하시는 네, 이형에 대해서. 선생님. 네. 네. 어떤 뭐 이분도 조금 연구 대상이네. 왜냐하면 아직 여기를 모르고 온다. 아니 우리 대표님은 처음 뵈셨어요 오늘 사실. 네 맞아요. 네, 처음 네. 근데 온라인에서 많이 뵈는데 SNS에서 내가 많이 그래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친구가 아니군요. 네. 아니 이름은 저는 많이 들었는데 네. 얼굴은 좀 내가 오늘 저쪽에 교육기관에 갔는데 6살짜리가 딱 나를 보는 순간에 이영애? 이러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이영애? 내가 그랬더니 이영애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웃었어. 아. 뭐 다른 얘기 일단은 보내면 나중에 미루고 일단 우리 저기 강 선생 같은 경우는 사셔야 돼요. 사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살까요? 일단 현재 오늘 집이 부동산 아까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네, 발표해 어떤 투자가 아니고 네. 어차피 제가 이제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전세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세는 썩은 돈이다. 며칠 전에 우리 저기 후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딸이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전세가 1억 2천인데 30평짜리가 양도가 좀 저렴해요. 여기가 30평짜리가 전세가 1억 2천인데 25평형이 지금 금매로 사면 1억 2천에 삽니다. 네. 근데 양주? 네, 전세를 갖다가 1억 2천에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3년이고 4년이고 살고 있다가 그때 어떤 그런 화폐 가치를 봤을 때는 사실 유명하죠. 근데 운이 좋아서 그 집이 한 1억 9천까지 가던 그런 건이거든요.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근데 구입하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7천만 원이고 1억이고 나나의 타이밍을 못 놓치세요. 가격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1억 2천에 사가지고 1억 7천만 5천만 원만 되더라도 거의 한 50% 정도 수익률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거주 목적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대출을 얼마나 안고 살 것이냐에 제가 대한 안 받고 부분들이 신랑이 받고 아까 정답이라는데 농담이 아니네 지금. 아니 뭐 지금 이 부부지간이니까 영 이상해. 각자 같아. 여기 다른 질문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 복지부라든가 서울시도 그렇고 임대주택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임대를 얻어야 될지 아니면은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공형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다 보면은 10년도 넘어오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변수가 좀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지금 해소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첫 번째 지금 부동산이 지금 네. 하얀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주술 중에서 아저씨 왜 그러죠? 이명박 대통령이 안 좋아해서. 아니 지금 주택, 그죠? 보금자리. 네, 지금 네. 보금자리가 사실은 가격이 뭐 그렇다고 해서 사기 저렴한 것도 아닌데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기대 심리. 아, 나중에 뭐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모른다고.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살면 되지 내가 이걸 왜 사? 예? 그런 기대 심리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율이에요. 양도 세율. 부동산 거래 세율.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공시지가 또 주택 같은 경우 이제 기준시가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1억 가던 게
기준시가가 뭐 3년 정도 한 5년 정도 살다가 1억 1천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0만 원 같으면 9%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가구 1택을 못 받더라도 1,000만 원이면 이제 세율이 9%라고요. 이제 거다가 뭐 이제 기본공제 빼고 못 빼고 이러면은 사실 뭐 양도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정권 때 뭐냐면 실거래가가 이제 그때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실거래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집을 사가지고 2억에 팔게 되면은 부동산 이제 양도세율이 1가구 이제 그 면세 비과세를 안 받도록 이제 그런 때 적용을 봤을 때 최고 세율이죠. 36%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주식 얘기 좀 다른 저는 모르겠지만 주식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1억에 수익을 났다 그러면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거래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내가 1억 남았는데 거의 뭐 예를 들어서 40%나 세금을 4천만 원 떼간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아까 이제 보금자리도 영역이 크지만 세율이다. 근데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제가 이제 그 어떤 정치인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문제다. 누가 투자를 하냐 이런데 그랬더니 그분도 잘 모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게 저는 이제 부동산 거래세 거래에 관한 이제 세율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 소득세 이게 보니까는 소득세하고 비례하더라고. 같이 세금을 나가더라고요. 소득세도 보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월 소득이 10억이다. 그러면 3억이 세금으로 나가더라고 소득세가. 이게 뭐냐면 이것도 누진세율을 해가지고 3억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누진세율로 나가는데 3억 넘는 거 7억에 대해서는 40%예요. 2,800 그러니까 2억 8천이 세금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는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도 이제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니는데 이분하고 다니다 보면은 밥 먹으면은 저희하고 같은 경우는 각각 그분들이 다 내시잖아요 이렇게요. 네. 내면 카본 법인카드예요. 네네네. 법인카드. 또 자동차 그 집에 한 10대 되는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는 승용차는 직원들 차 몇 대 있고 나머지 다 가족. 예를 들어서 공무원 아들도 회사 차, 아버지 회사 차 타고 다니고 그 기름도 그거가 카드 가지고 기름 넣고 다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 뭐 사업자 하나씩 다 해가지고 그 친구 거 연금 내주고 국민연금 내주고 의료보험 내줘가면서 그분들 재산도 이제 소득을 쪼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크면 어때 세율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가 이 국민을 좀 도둑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높은 수 때문에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외국은 잘 모르지만 저희 누나가 이제 캐나다 이민을 가 있어가지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건데 부동산 거래세율 같은 경우는 거의 없대요. 거의 다.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상속증여세가 거의 7, 80%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한 대 벌어도 3대, 4대, 2대, 3대, 4대까지 먹고 사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 응?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나도 좀 그런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 좀 괜찮지 않나. 왜냐면 부동산하고 워낙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세율로 좀 묶어주는 이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 큰 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오히려 역시 기자분들. 지금 그게 누가 피해가 갔냐면 서민들한테 피해가 갔어요. 백분들은 왜 오히려 와서 서민들 아까 1억 2천짜리 아파트요. 네. 1억 2천 가는데 전세가 얼마냐? 8,500까지입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피해냐? 서민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네, 그렇게 하시면 일단 그런 쪽에서는 좀 국가가 좀 이번에 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동산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는 부동산 시장에 상승은 없다. 내가 해봤을 땐 그래요. 거의.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세율 36%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 이거는 남는 거에서 내는 건데 뭐 내가 100%라고 가지고 3,600원 뭐 국가에 내놓을 수 있지 이래요. 근데 막상 이걸 양도를 해가지고 1억 남았는데 3,600만 원 세금 내려고 그러면은 미치죠. 그러니까는 아 이걸 투자할 바에는 뭐를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주식으로 다 주식으로 다 돈이 몰려가고 부동산은 뭐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수요자들만 그런 사람들만 지금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 자체가 매수 시장이에요. 내가 이거 15개 내놨어요. 근데 손님이 이거 얼마면 팔 수 있냐 그래요. 그거는 매수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매수자가 6억에 사겠다라면 이게 6억이 시세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주택은 아무래도 이 원가가 건설 원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례해서 그렇게 내려갈 염려는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거. 예전에 보세요. 이대리 했을 때 부동산